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해당 보호구의 명칭과 해당 보호구가 갖춰야 할 구조조건을 쓰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그림을 보시면 해당 그림은 뭐다? 안전블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호구의 명칭은 안전블록이 되는 거고요. 그럼 해당 보호구가 갖춰야 할 구조조건은 뭐다? 1.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출 것. 2. 안전블록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할 것. 희한하게 이 문제는 작업형에만 출제되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작업형에서 나왔던 문제가 필답형에 나왔고요. 역시나 이런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필답에만 나온다, 작업형에만 나온다,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 문제가 이번에 필답으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1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문제죠.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 전에 일단 암기법, 특금기입니다. 특금기. 자, 보시면 1번. 특금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 2번. 금속 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3번.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입니다. 이거 말고도 1급 방진 마스크 말고도 특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역시나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문제를 꼭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해당 표에 빈칸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필기 때 보셨던 내용이 문제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필기 때 이 내용 알고 계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기 때 내용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좀 풀기 쉽습니다. 자, 보시면, 자, 최대 사용 전압, 교류, 직류가 있죠. 교류가 500일 때, 이게 힌트가 있죠. 직류는 뭐다? 교류 곱하기, 자, 직류는 교류 곱하기 1.5라는 공식이 있죠. 자, 그러면 500 곱하기 1.5를 하면 뭐다? 이거는 750이 되겠네요. 750. 자, 750 넘어가고요. 자, 반대로. 자, 직류가 1500이다. 그럼 나누기 1.5 하면 되잖아요. 풀 수 있는 거는. 자, 그럼 뭐다? 1000이 되는 거고요. 그 쭉 내려가 볼게요. 근데 나머지는 다 표시가 다 있죠. 7500, 11250, 17000, 25500, 26500, 39750 돼 있는데 3번과 4번은 알비였죠. 그건 뭐다? 이거는 외우셔야 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럼 뭐다? 이거는 왼쪽 아래에 참고표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참고표를 보시면 26500, 39750, 36000, 54000입니다. 마찬가지로 36000에 곱하기 1.5를 하면 해당 54000이 나오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 이 교리 최소한 우리가 교류의 값은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 3번에는 36000이고요. 4번은 54000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놓으셨는지를 출제자가 물어보려고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지만 보통 이 문제는 3가지를 배우죠. 3가지. 자, 보시죠. 답안 보시면 일단 암기법 중위카입니다. 중위카. 자, 보시죠. 1번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번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마지막 3번 카바이드,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울 때 꼭 3가지를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종류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사고 휴냉이라는 암기법으로 통하죠. 자, 적어보죠. 암기법은 사고 휴냉이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물에 대한 내용도 나왔네요. 자, 여기서 잘 봐셔야 할 게, 이거는 이 중간에 들어가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냐, 그 차이거든요. 자, 1번. 사용전압 70V 이상이잖아요. 실제로는 70V 이상이 아니고 150V 이상입니다. 혹은 넘는 2번. 나죠. 냉장고, 세탁기 및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기. 맞죠.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또 그 다음에 고정형 손전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암기법 보면 휴가 되어 있죠. 고정형이 아니고 휴대형입니다.
이거 틀렸겠네요. 그럼 가랑 다가 틀렸죠. 마지막 라, 물 등 도전성 이중 접질에 의한 비접질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답안을 보시면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구, 물 등 도전성 이중 접질에 의한 비접지형 콘센트,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냐를 물어보려고 했던 문제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신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음 빈칸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는 상시 근로자라고 나왔고 몇 명인지 물어봤고 시공 능력 순위는 상위가 몇 등인지 물어봤거든요. 몇인지. 자, 보시면 자, 일단 답안 먼저 알려드릴게요. 상시 근로자 수는 500명이고요. 그 시공 능력 순위는 1천위 혹은 1천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다? 법령에서 산업안전, 아래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입니다. 제13조 내용. 자, 보시면은 1번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상시 500명이겠네요. 또 시공 능력 순위 상위해서 쭉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업종의 건설업종의 제3호에 따른 토목 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사로 한정한다. 순위 상위 몇이죠? 적겠죠? 1천위 이내죠. 그렇기 때문에 1천위 혹은 1000위, 1000 이렇게 쓰셔도 맞다고 해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을 물어본 거였고 이건 역시 신출이었기 때문에 틀리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모든 회차에는 신출은 꼭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시더라도 다른 문제 맞추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한번 나왔던 기출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셔서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자, 계산 문제네요. 자, 1번. 사망자 수 5명. 2번.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2만 명. 그리고 3번. 임금 근로자 2만 500명. 그리고 근로시간은 2000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페인트도 있는데요. 자, 시켜보시죠.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 즉 1만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죠.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적혀있죠. 몇 명이라고? 2만 명이죠. 그럼 2만. 사망자 수 5명이죠. 5. 2만 분의 5 곱하기 10의 4승, 즉 1만이죠. 그러면 뭐다? 2.5가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밑에 요 3번, 4번의 보기는 결국에 혼돈을 주기 위한 페이크였다. 정확하게 이 식을 알고 있냐 모르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 사망 만인율 역시나 단위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실시간 복원할 때는 그 당시 이 답안을 안 적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빠른 복원을 하다 보니까는 가습, 도전성 이렇게 가도 대접제라는 그때 암기법으로 해서 답을 써드렸었는데 실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뭐다? 1번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 2번 재전복 착용, 3번 정전기용 재전 용구 사용, 4번 작업장 바닥 등의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이건 뭐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제325조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되어 있죠. 요 문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사업주는 인체에 배전된 정전기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 방지 안전화 착용, 재전복 착용, 정전기 재전 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의 바닥 등의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5조의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조금 난해하게 나왔던 문제긴 한데 근데 이거는 준비 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쉬운 문제네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와 있죠. 뭐죠? 저희가 쇼츠에 푸바오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암기하시면 되고 자, 보시죠. 1번 갱폼, 2번 슬립폼, 3번 터널 라이닝 폼, 4번 클라이밍 폼입니다. 역시나 영어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한글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건 아주 무조건 맞추라고 내준 문제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연삭기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 문제도 자주 나오지만은 작업형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작업형.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파괴되는 오는 게 맞겠죠? 2번.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측면을 사용하면 잘 부서집니다. 3번.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뭐, 망치가 또 두드려 패면은, 두드리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가 되겠죠. 4번.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5번.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말 그대로 숫돌은 회전하면서 이제 그걸 쓰는 건데, 연사기 숫돌이 이제 계속 너무 빠르게 회전하면 말 그대로 날이 금방 달겠죠. 즉 연마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날이 금방 다니까는 이거는 빨리 파괴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걸로 해서 4가지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보기에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것도 역시나 신출이었습니다. 신출. 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이하 중대 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답안이 뭐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답안이죠.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하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건 뭐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였습니다. 신출이긴 한데 이 말을 조금 약간 고민해서 해봤으면 뭐 소위 말 찍는 거라겠죠. 찍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건 답안이 뭐죠? 폭발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바닥면과 신체 떨어집니다. 이건 뭐죠? 떨어집니다. 자, 3번.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 한 발을 붙인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이건 뭐다? 넘어짐이 되는 거겠죠. 또 4번 마지막.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가 절단된 경우, 이건 뭐다? 끼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샤의 정의에 보시면 떨어짐과 넘어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 교재 참고표를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위험물 종류에 있어 다음 각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 골라 작성하시오. 자, 보기 보시죠. 보기. 마그네슘 분말, 가염소산, 등유, 아세틸렌, 리튬이 나왔습니다. 그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물어봤고요. 자, 답안을 보시죠. 자, 인화성 가스는 뭐다? 아세틸렌이 되는 거고요. 인화성 액체는 뭐다? 등유가 되는 거고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는 뭐다? 가염소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암기를 해둬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게 대한 더 자세한 해설은 저희 신기방이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작성하시오. 이거 쉬운 문제죠. 자, 보시죠. 자, 1번 리프트, 2번 곤돌라, 3번 승강기, 4번 크레인, 5번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리겠죠. 리곤승 크리라고 제가 했어요. 리곤승 크리. 이거 뭐다? 리곤승이 크리티컬 터졌다. 리곤승이가 크리티컬 터졌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재밌죠?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가로의 내용을 써야 한다, 안 써야 한다 물어보시면 맞죠? 물론,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굳이 안 쓰더라도 이 문제는 채점자가 보고 충분히 맞다고 해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일단은 가로의 내용은 충분히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조해드린 사항 꼭 암기해 놓으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4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24년 2회차 필답 해설 강의와 반대로 24년 3회차는 굉장히 스무스하다 표현했을게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많았어요. 그 말은 뭐다? 24년 2회차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24년 2회차와 24년 3회차에 대해서 차이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